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10억 모을 사람과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나는 과연 10억을 모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여러분이 10억 클럽에 당당히 합류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제대로 된 비법과 마인드셋을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10억이라는 돈 정말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죠? 10억 모으기라는 목표 자체가 너무 커서 시작도 전에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2026년이 되기 전에, 아니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10억이라는 숫자를 모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돈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여유 정말 간절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10억을 모아도 현실적인 고민은 계속된다고요? 맞아요. 10억이 생겨도 생활비, 자녀 학원비 같은 지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고민의 무게가 달라져요. 10억이 주는 안정감은 상상 이상이거든요. 자, 그럼 2026년이라는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10억을 모으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부터 하나씩 짚어볼까요? 먼저 2026년의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쯤이면 거시경제가 회복되고 금리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재편되는 구조 재편 국면에 진입할 거라는 전망도 많아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AI 기술의 발전 같은 것들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원화 가치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정부에서도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려고 노력할 거고요. 특히 AI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확대될 예정이라 관련 산업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확고한 목표 설정과 치밀한 계획 수립입니다. 10억 모으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구체적인 목표 금액인 10억을 2026년까지 모으겠다고 정확히 정하고 이를 위한 월별 저축 목표도 세워야 해요. 재무 목표 로드맵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목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시각화하고 복리 계산기를 써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이 불어나는 효과도 미리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극단적인 지출 통제와 저축 극대화입니다. 10억 모으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자신의 소비 습관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월급이 들어오면 저축할 돈을 먼저 떼어놓고 남은 돈으로 소비하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일명 선 저축 후 소비죠. 그리고 가능하면 고정 지출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이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청년 미래적금 같은 지원 정책도 적극 활용해야 하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수입 증대입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입을 늘리는 거예요. 본업에 집중해서 내 몸값을 올리고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주말이나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 즉 부업을 통해서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업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번째 키워드는 효율적인 투자 전략입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예금이나 적금만으로는 10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하지만 무작정 투자하면 안 되겠죠?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투자 상품들을 고려해봐야 해요. 2026년 유망 투자 분야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앞서 언급했듯이 AI 관련 기술주는 계속해서 주목받을 거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가상자산도 무시할 수 없는 투자처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야 해요. 부동산 시장은 옥석 가리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니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히 공부하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 키워드는 재무 관리 및 역량 강화입니다. 10억 모으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무 목표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줄 알아요. 그리고 금융 교육을 꾸준히 받아서 재무 지식을 쌓고 투자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재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죠.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투자는 항상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과거의 수익률이 좋았다고 해서 미래에도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요.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있습니다. 고환율 시대에는 외화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환율 변동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26년 10억 모으기는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현명한 투자 전략이 있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을 넘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야 해요. 즐겁게 재테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통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성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큰 자본가들이 하지 못하는 장기 투자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내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해요.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생애 주기에 맞춰 현명하게 자산을 운용해야 하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성격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주식만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테슬라, 그리고 서울 부동산에 함께 투자하는 것을 추천해요.
부동산은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고 주식과 암호화폐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스노우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멘탈, 꾸준히 실천하는 루틴, 그리고 나만의 그릇을 키우는 것. 이 세 가지가 10억 모으기를 넘어 더 큰 부를 이루는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여러분, 왠지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담아둘 걸, 이런 후회는 이제 그만. 우리는 단단한 갓바를 가진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투자의 그릇을 키우고 지겨운 반복을 견뎌내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거죠. JYP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도 운동도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겨운 반복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성실한 농부가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처럼 우리도 꾸준히 좋은 투자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길가에 떨어지든 새가 먹든 돌에 떨어지든 상관없이 계속 뿌리는 거죠. 결국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그리고 예측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긴 여정의 동료로서 저와 함께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10억이라는 목표를 넘어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저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드릴까요?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